이날 아침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1979년 10월 26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헬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충남 당진. 그날 대통령에게는 두 곳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KBS 당진 송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장면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현충사 상공을 한 바퀴 돌아주게. 왜 하필 그날 현충사였을까요?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27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헬기를 탔습니다. 약 1시간 뒤 삽교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삽교천 방조제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을 막아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고 배수관문 버튼을 직접 눌렀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기억에는 조금 다른 모습도 남아있습니다. 평소 산업시설이나 농촌 현장을 찾았을 때와 달리 그날 박 대통령의 표정이 유난히 밝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누구도 그 모습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KBS 당진 송신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진 송신소는 일반적인 방송시설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보안시설이었고 중앙정보부가 관할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 준공식처럼 공개적으로 촬영되고 기록된 행사와 달리 이곳의 모습은 지금까지 일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김재규 역시 당진 송신소 일정에 참석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갈등 속에서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차지철이 당시 전국을 이유로 중앙정보부장이 서울을 비우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훗날 11.6 사건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재규가 이 일 때문에 총을 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6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정치 상황과 부마 민주항쟁, 박정희와 김재규의 관계,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의 갈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시 그날의 시간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낮 12시 10분, 박정희 대통령은 KBS 당진 송신소 준공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35분 뒤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바로 돌아가던 헬기가 방향을 조금 달리합니다. 박 대통령이 기장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현충사 상공을 한 바퀴 돌아주게.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을 모신 곳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현충사 성역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일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현충사 상공을 지나가고 싶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현충사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오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궁정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김계원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낮에 있었던 일이 다시 등장합니다. TV 화면에 그날 삽교천 중국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큰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전국의 긴장감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40분 무렵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미 여러 발의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서 배수관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사 상공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당진 송신소는 중앙정보부가 관할하던 보안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자신도 대통령의 일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 경호실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재규가 참석 의사를 밝히자 차지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중정부장까지 서울을 비우면 어쩌란 말입니까? 김재규는 결국 행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면박까지 당하자 김재규가 상당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그날 밤 궁정동에서 벌어질 사건과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 궁정동 안가에 박정희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김재규도 있었고 차지철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대통령은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정치권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오면서 봤던 한강 이야기를 꺼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헬기 타고 오면서 보니 한강에 다리가 많더라. 시간은 흐르고 저녁 7시 40분. 그 순간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먼저 차지철에게 총격이 가해졌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총성이 향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삽교천 방조제 앞에 있던 대통령. 그의 마지막 오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작과 끝을 이어놓고 보면 한 가지 장면이 유난히 강하게 남습니다. 서로 아무 관계없어 보였던 세 장소가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가장 의미심장했던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